절 추앙해 주세요. 아. 네. 주가님? 네. 추앙. 아, 추앙. 네, 알겠습니다. 많이 추앙. 오늘 네네네. TV보다 그림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저는 뮤지컬 연출가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뮤지컬 포스터를 누가 그렸다던데, 그죠? 모지의 작가님께서 포스터를 또 그려주셨어요. 오 마이 갓. 이게 뭐지? 뭐지? 와우, 좋습니다. 네네네. 아, 예, 좋네요. 저는 사실 TV를 잘 안 켜요. 아 그래요? 네. 이상하게 주말만 되면 음. 예능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돌리다가 발견을 딱 했는데 바로 싱포골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분 다 보셨나요? 전 보고 있습니다. 좀 못 봤어요. 안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보셔야 돼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꼭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연출가이시니까 보시면 네. 좋을 것 보셔야 같아요. 돼요. 네. 네네. 최근에 본 편에 뮤지컬 배우들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무대에 서지 못했던 분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라운제나. 완전 감동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란 소식 알려드리자면 제가 네. 얼마 전에 올해 인제에 네. 합창단원과 함께 뮤지컬 갈라쇼 공연을 올렸거든요. 아. 그분들께서 거기에 출연하십니다. 오! 네. 이제 가면 신남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아니야. 안 해요?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그 인제 가는 길에 표지판에 보면 음. 인제 다음 도시가 신남이야. 그래서 인제부터 신남. 신남. 아. 이렇게 깊은 네, 뜻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너무 힘들어요. 네. 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싱포골드를 보는 내내 너무 행복했던 게 저는 이상하게 누군가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 그렇게 같이 공감이 되면서 눈물이 막 나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렇죠. 같이 함께 부른다가 합창이잖아요. 네. 그걸 볼 때마다 갑자기 고양이 춤이라는 책이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음악에서 춤으로. 네. 혼자 노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때 고양이가 나타나서 나랑 같이 춤출래? 이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동네 인싸가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왜 간혹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외로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당근 마켓에 같이 노래 불러요 해서 모집하시요. 당근에서 네. 그런 것도 해요? 맞아요. 네, 오. 해요. 싱포골드에서도 당근 마켓에서 단원 모집하신 지휘자분이 아,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싱포골드에도 많이 같이 행복한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 춤에 나오는 아이처럼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네. 네. 이렇게 결합해보았습니다. 왠지 이렇게 하는데 고양이 춤추는 것 같아. 그렇네. 그죠, 그죠? 냥이야. 냥! 야! 오케이. 저도 마찬가지로 드라마 볼 일이 참 없어요. 근데 요 근래 하도 재밌다고 해서 드라마를 한 편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나의 해방일지. 보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주위에서 너무 재밌다고 하는 바람에 봤는데 와, 손석구가 공허한 눈으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많이 떠오르시겠지만 네, 저는 어쨌든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좀 많이 와닿았던 게 부모님. 네, 서울로 일하러 떠나보낸 자식들 간 사이에 느닷없이 세상을 또 떠나버리신 어머니, 네, 몸에 또 풍이 오신 또 아버지. 어쨌든 그런 부모님의 정서가 전 또 짙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동화는 어머니의 이슬털이, 네, 라는 그림 동화입니다. 제목이 참 생소했어요. 과연 이슬털이를 뭘 이슬털이라고 하는 걸까 되게 궁금하던 차에 딱 넘기고 보니 이슬털이가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슬털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예요. 이 깊이 있는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이 그림책에 빠져버렸죠. 시골에는 아직도 길 양옆으로 늘어선
폴들 때문에 이슬바지길이 있을 거고 분명히 이슬 털면서 다니시는 분들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새벽 산행을 할 때 특히 이제 나무나 꽃잎에 묻어 있는 이슬이 몸에 묻으면 털어가면서 이제 산행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들의 학교 가는 길을 어머니가 앞장서서 먼저 이슬을 털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상상이 되고 네.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어릴 때 어머니 말씀 많이 안 들었나 봐요. 네, 불행 중 다행히도 어머니랑 같이 살지 못했어요. 오 마이 갓. 네, 할머니 곁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자라고. 할머니 말씀을 안 들었나요? 할머님도 거의 안 계셨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그 배 타러 가셨어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멸치배를 항상 타셨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한 8시, 9시 깜깜해진 밤에 항상 들어오셨어요. 늘 혼자 있었구나. 그래서 여동생하고 둘이서 음. 저희는 직접 이슬을 털면서 한 4km 되는 학교를 항상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아하. 네. 이슬을 발로 차고 나무를 발로 차면서 돌을 던지면서. 어머니의 이슬털이와 나의 해방일지가 이렇게 연결될지는 또 몰랐네요. 네. 다행히 겨울이라 추억하겠습니다. 네, 주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지방에 강연을 다닐 때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놓잖아요. 네. 근데 제가 BBC 라디오를 저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BBC 라디오에는 BBC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세상의 뉴스는 다 똑같아. 그렇게 안 좋은 소식만 전해주더라고. BBC 뉴스를 최근에 틀면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슬프고 괴로운 소식을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하려고 해도 함께 사는 이 시대 이 공간에서 그걸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BBC 뉴스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그림책 브레이트의 어린이 십자군이 생각났습니다. 네. 네. 너무 가슴 아프실 거예요. 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린이 십자군이라는 용어는 중세시대에 생겨난 거죠. 중세시대에 어린이들을 모아서 십자군 전쟁에 가담시켰는데 그 어린이들이 대부분 이제 전쟁 고아가 되거나 희생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2차 대전 시기에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브레이트의 어린이 십자군이에요. 그래서 침공받은 폴란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모이게 된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바로 그 어린이 십자군이라는 작품이고요. 너무나 참담하고 슬프면서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까르멘 솔레 벤드렐이라는 스페인 작가가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작품을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 도전을 하기 어려운 굉장히 슬픈 작품이에요. 근데 비극의 서정을 정말 비극적인 터치로 담아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사인펜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네, 검정색과 빨간색 두 가지로만 흑백으로 작업한 작품이고요. 네. 이 작업을 하면서 그림 작가가 내면적으로 겪었어야 될 슬픔, 아픔 이런 것이 그림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학 작품으로서 브레이트의 서사시의 완성도도 탁월하지만 그림책, 시각 예술로서 까르멘 솔레 벤드렐의 시각적 서사와 그 서정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에 170여 개의 지구상의 국가 중에서 4분의 3이 전쟁을 겪고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평화가 소중한 만큼 그죠? 우리 이웃의 평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빨리 끝내야 전 세계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뉴스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날을 희망하면서 오늘 브레이트의 어린이 십자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는데요. 네네. 어른들의 욕심으로 비롯된 전쟁들이 늘 약자이고 보호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진짜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TV보다 그림책. 네. 싱프골드와 함께 고양이춤. 네.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어머니의 이슬털이. 그리고 BBC 뉴스와 브레이트의 어린이 십자군 추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